안녕하세요. 주인 미상의 물건들 미상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물건은 스위치 1 때도 서드파티 조이콘으로 유명했던 모바사에서 나온 모바 패드 M12HD, M12HD라고 불리는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언젠가는 영상으로 찍어야지 하면서 아직 찍지 못했는데 저는 스위치 2를 갖고 있습니다. 이 스위치 2를 사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단점으로 꼽는 게 이 평평한 그립구가 장시간 게임하기에는 좀 불편하다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스위치 1 때도 마찬가지였던 단점이었는데 여전히 스위치 1의 단점이었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죠. 이건 아마 얇은 폼팩터여야 휴대성도 좋기도 하고 나눠서 했을 때 좀 더 그게 장점이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헤비하게 오랜 시간 게임기를 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스팀덱을 한번 만져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 평평한 것들이 무척 불편하게 다가오긴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 1 때도 여러 조이콘 서드파티 제품들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제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모바패드에서 스위치 2용 조이콘 호환이 나왔다고 해서 예약 구매를 진행했고 약 한 달 만에 제품이 제 눈앞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언박싱 해보고 여기가 어떠한 느낌이 있는지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생각보다는 허술한 봉투에 포장이 되어서 왔고요. 그래도 박스가 모서리들은 좀 찌그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부서지거나 그런 상태로 오진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위치 2용으로 나와 있고요. 모바패드 M12HD for Switch 2라고 되어 있고요. 특징 중에 하나가 TMR 스틱, 그래서 쏠림 현상이 억제되었다라는 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스위치 2가 나올 때만 해도 루머로 홀 이펙트 센서 스틱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쏠림 현상을 개선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기업 마진 때문인지 뭐 수리하는 기업 마진 때문인지 아니면 뭐 조이콘 많이 팔아야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전히 기본 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스위치 1과 마찬가지로 쓰다 보면 쏠림이 올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기계가 마모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 맞닿는 지점을 없앰으로써 이게 붕붕 떠서 마모되지 않게 하는 방식이니까 쏠림 현상을 많이 개선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1 때도 좀 독특한 지점이었는데 이 버튼 자체가 기계식으로 착착거리는 스위치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가벼운 느낌이기도 하고 소음이 조금 있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고 HD 진동을 지원하고 그 뒤에 논란이 되었던 파워 세이브 모드가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면을 보시면은 뭐 이거랑 큰 차이는 없는데 보시면 버튼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네요. 뭐 감사하다네요. 오, 이거는 처음 보는데 귀여운 고무로 만든 키링 같은 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십자 버튼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귀엽다. 지우개 같아요, 느낌이. 지워지나? 그리고 이 스틱 부분이 얇게 돼 있어서 이게 돌아갑니다. 버튼 배치는 ABXY, 닌텐도랑 똑같고요. 이 추가로 교체할 수 있는 십자키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제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품은 캐링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네요. 모바패드 되어 있고, 제 생각보다 가벼운데요? 일단 외형은 이렇습니다. 플라스틱은 스위치랑 비교했을 때 얼추 유사한 것 같아요. 스위치2도 가까이서 보면 반짝이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이 검정색 마감에 반짝이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버튼이 전작에 비해서 좀 더 커졌어요. 이 스위치2 자체가 커지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키는 교체할 수 있겠죠? 뽑으면 되네요. 이것도 십자키로 교체할 수 있고, 이것도 스위치. 그리고 요 조이콘의
트리거 버튼도 모두 스위치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날로그는 아닌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넓어지면서 확실히 좋아지긴 했네요. 이것도 스위치 1에서 2로 넘어오면서 분명히 장점이었는데 이게 넓어졌고요. 얘는 마우스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우스 센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요. 여러 키들이 있는데 스위치 2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C 버튼이 생겼잖아요. 이 C 버튼, 게임 챗 버튼, 아무도 안 쓰는 이 게임 챗 버튼을 얘는 없애고 그 대신에 터보 기능이랑 그리고 다른 걸 매핑할 수 있는 키로 바꿨고요. 후면에는 분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분리 버튼과 그리고 파워를 세이브 모드로 바꿀지 아니면 결착 모드로 바꿀지와 관련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백 버튼이 하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결착해 볼게요. 생각보다는 자석 세기가 강한 느낌은 들지 않네요. 그냥 덜컥덜컥합니다. 그래도 당겨 보면은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무거워지긴 했어요. 뒤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고, 그리고 옆면으로 보면은 꽤 튀어나오게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펌웨어 업데이트 하기 전에는 깨우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켜줘야 되네요. 파워 USB 버튼으로. 그러면은 이게 홈 버튼이 아닌가? 이게 홈 버튼인가? 뭐죠? 이거 왜 안 되죠? 결착하면은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일단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와보겠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드디어 해결했습니다. 사실 해결한 지는 일주일 정도 됐나요? 근데 제가 재촬영을 했습니다. 촬영본을 살펴보니까 마이크 노이즈가 엄청 들어가서 쓸 수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재촬영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일주일 정도 사용해본 소감도 추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처음 연결할 때는 저는 이게 켜져 있지 않았는데 설정에 가서 하나의 설정을 켜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컨트롤러와 주변 기기 들어가 주시고 그 아래에 내려보시면은 이 스위치 프로 컨트롤러 유선 통신 요거를 꼭 켜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끄면은 얘가 직결로 연결되는 모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 잘 보이진 않을 텐데 전기 모양으로 올리는 게 USB 직결 모드이기 때문에 이걸 켜주셔야 직결로 연결되는 걸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걸 끄면은 무선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내려서 무선으로 연결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본체의 배터리는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딜레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딜레이를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사용해 보니까 HD 진동이 무척 지원이 잘 됩니다. 그래서 포코피아 같은 게임의 경우도 뭐 바위 깨기나 이런 걸 할 때 느껴지는 진동도 잘 느껴지고, 그리고 마리오 카트 등에서 할 수 있는 자이로 조작도 잘 됩니다. 그리고 얘가 좋은 점은 NFC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미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 따로 조이콘 2를 연결해서 쓴다든지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터보도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터보는 여기 아래쪽에 양쪽에 하나씩 있거든요. 양쪽에 있는 햇빛 모양처럼 생긴 거를 눌러주시면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보 키가 잘 작동되는지 보기 위해서 컨트롤러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보면 터보를 껐을 때는 한 번 누르면 한 번만 되는데, 만약에 터보를 켠다, 이걸 한 번 누르고 B를 누르면은 누른 상태에서 버튼이 터보로 눌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두 번 누르면은 누르기만 해도 계속 나가지는 터보를 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탈 슬러그 같은 게임을 할 때 A를 누르지 않고도 A 버튼이 계속 들어가게, 그러니까 딱총을 따로 누르지 않고도 딱총을 계속 쏘게 할 수도 있고요. 3번 누르면 터보 키가 꺼집니다. 그리고 이 터보 속도도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거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하면은 터보 속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터보가 낮은 속도는 뜨뜨뜨뜨뜨뜨 정도고요. 그 다음 터보는 드드드드드드드드 정도가 되고, 그리고 진동 세기도 이 버튼을 통해 올리고 내릴 수 있는데, 이걸 내릴수록 진동이 약해지고 이걸 올릴수록 진동이 세집니다. 이거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백 버튼도 들어가서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좋았던 게
이렇게 캡처 버튼으로 백 버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캡처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걸로 캡처를 사용할 수 있게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0.2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깨우기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끄고 이 홈 버튼을 누르면 갑자기 또 안 되네요. 완전 하진 않은 거 본데요.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깨우기 기능이 완전히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방금 처음 했을 때는 됐거든요. 그냥 연결 자체가 끊어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껐다가 홈 버튼 길게 눌러서 이렇게 깨울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부드럽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된다. 이제는 원래는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버튼감 자체는 저는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소음도 원에 비해서는 좀 더 약해졌고요. 대신에 이게 소음이 민감하신 분들은 확실히 좀 거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스위치나 닌텐도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게 아날로그보다는 이렇게 클릭식이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물론 FPS를 많이 하거나 레이싱 게임 같은 걸 많이 하는 분들은 이게 좀 거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트리거도 버튼식으로 돼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틱 사용의 경우는 이게 확실히 크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스틱의 범위도 그렇고 손으로 올려놓는 것도 그렇고, 이게 크면은 대충 걸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리면은 이 스틱의 기둥 부분이 이 옆에 돌아가는 부분에 맞닿지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기기들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옛날에 나온 기기들은 이 스틱의 기둥이 옆에 돌아가는 테두리에 부딪히면서 갈리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 스틱 갈림을 방지하고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일반 조이콘과 달리 이걸 십자키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솔로 플레이 할 때는 이것만큼 불편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솔로 플레이 할 때는 이걸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무게의 경우는 기본 조이콘의 무게가 66g 이고요. 얘가 대략 30g 정도 늘어나서 96g입니다. 그래서 30, 30 총 늘어나서 60g 정도 늘어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총 무게는 600g입니다. 스팀덱이 670, 그리고 OLED 모델이 640이니까 거의 스팀덱처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팀덱보다 화면은 크고 화질은 좀 더 좋은, 그런데 이제 닌텐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용해 본 결과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조이콘 2 하나 더 살 바에는 이거 사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이콘 2에서 지원하는 기능들 대체로 다 지원하고, 쓸데없이 게임 챗 버튼을 지웠기 때문에 굳이 게임 챗 버튼이 없는 것도 편하고요. 저는 이거 조이콘 2에 있을 때 실수로 종종 누르는 경우가 많아서 좀 불편했는데, 이게 없으니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좋은 점은 얘 전용으로 이 캐링 케이스를 준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스위치 2 모바패드용 캐링 케이스를 따로 사긴 했지만, 그거는 옆으로 긴 이 상태로 가방에 넣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캐링 케이스에 넣고, 그리고 스위치 본체의 경우는 뭐 이런 파우치 같은 데 넣으면 되죠. 이렇게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 사실 이 정도의 부피만 있으면은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조이콘을 이렇게 넣어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어찌됐건 얘에 딱 맞는 캐링 케이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가 상할 필요도 없고, 필요할 때 얘를 책상에 세워서 쓰거나 아니면 결착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이걸 주는 것도 무척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조이콘 2에 불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나 또 조이콘 2를 하나 더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선택지를 분명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얘가 무게가 좀 더 나가게 되지만 그립감이 좋아짐으로써 얻는 이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게임을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나 요 구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물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미상입니다.